안녕하세요, 랑싸입니다. 현재 6년차 자영업자고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해왔는데요. 주변에 망하는 자영업자들 정말 많이 보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이렇게만 하면 망하지 않는데, 저는 코로나 기간에도 몇 달간 영업을 못했는데도 매출이 꾸준히 상승했어요. 그때 제 주변에 동종업계 분들은 다 헐값에 팔고 나갔어요. 어떻게 하면 자영업 잘할 수 있다, 이런 정보 정말 많은데, 그런데도 섣부르게 시작하시고 망하시더라고요. 최소한의 방법만 지키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팁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돈을 엄청 잘 벌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건 제 영업장은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자영업을 결심하고 시작하시려는 분들, 시작했는데도 뭔가 잘 안 풀리는 분들, 그런 분들 집중해주세요. 절대 망할 일 없는 자영업 꿀팁 6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월세예요. 우리는 이거를 돈을 벌려고 자영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영업장을 얻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선이 있어야 돼요. 좋은 자리에서 하고 싶고, 누가 봐도 삐까뻔쩍한 데다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곳은 되게 월세가 비싸요. 그렇게 좋은 곳은 경험치도 많고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 양보하자고요.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한 다음에 키워서 좋은 데서 나중에 하자고요. 시작하기 전에 계산기를 다 두드려 봐야 돼요. 내 영업장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월세예요. 가게를 오픈하고 매출이 하나도 안 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만큼 버틸 수 있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돼요. 저희는 처음에 구할 때 맥시멈이 100만 원이었어요. 이게 누구한테는 큰 돈이고 누구한테는 적은 돈일 수 있는데, 지금 물가로 따지면 사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인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저희도 시작할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시작했어요. 이게 만약에 망하면 정말 저희는 부부가 같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수입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예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내린 결론이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다 였어요. 저희는 일단 지방이긴 해요. 저희가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권 자리도 보고 했어요. 서울이라고 무조건 다 비싸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자리도 괜찮고 월세가 싼 곳도 있거든요. 자리라는 게 정말 한 끗 차이로 금액이 몇십만 원씩 차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선을 꼭 정해놓고 그 다음에 자리를 보셔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이만큼인데 내가 좀 마음에 들은 자리가 예를 들어서 한 1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둘러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를 양보하다 보면 120이 150 되고 150이 뭐 200 되고 이러는 거 되게 순식간이거든요. 길게 자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둘러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조건에 자리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저희도 이 자리를 얻으려고 한 20, 30개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장소를 봤을 때 여기다 하는 확신이 생겨서 들어간 거예요. 저희는 지금 월세 45만 원을 내고 운영을 하고 있고, 보증금이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적은 월세 덕분에 코로나도 견디고 초창기에 매출이 적을 때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권이에요.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잖아요. 첫 번째 월세와도 연결된 얘기인데, 무작정 또 싼 월세만 찾다 보면 내가 원하는 업종과 맞지 않는 자리에 자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월세가 싸니까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지 말아야죠. 자리가 진짜 중요해요. 물론 업종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자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 너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자리를 탄단 말이에요. 우리도 길을 다니다 보면 이 자리에 왜 이런 가게가 있지? 이런 가게를 보잖아요. 제가 하나 예로 지나가다가 마라탕 집이 딱 있더라고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생각했어요. 여기다 차린 이유는 요즘에 아이들이 또 마라탕을 좋아하고 공부하다가 배고플 때 나와서 사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차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최소한 학원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 앞이긴 하지만 학원가는 다른 곳에 형성이 되어 있고, 진짜 마라탕집은 완전 정반대의 곳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라탕집이 잘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마라탕집이 잘 되려면 그냥 보통 일반적인 상권에 있는 마라탕집보다는 훨씬 맛있어야 되고 훨씬 애를 많이 쓰셔야겠죠. 저는 영업장을 보러 다닐 때 제가 원하는 상권의 종류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 그 상권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리 자체가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리를 보러 다닐 때 정말 다양하게 보긴 했어요. 내가 원하는 상권이 아닌데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잘 되는 케이스도 보고 다 봤어요.
그렇게 보면 볼수록 아, 내가 생각한 상권으로 무조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영업장을 하다 보니 너무 제한하긴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바운더리가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세도 좋아, 자리도 좋아, 이런 데를 충족하는 게 어딨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발품을 많이 파시면 정말 여기다 하는 데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내가 원하는 업종이 잘 되고 있는 상권에 가서 분석을 꼭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인지예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보통 자영업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회사 다니다가 아, 회사가 지금 너무 힘들어, 좋아하는 무언가를 차려서 내 가게를 얻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요리에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식당을 하고 싶고, 커피가 좋으니까 카페를 하고 싶고, 이런 흐름이잖아요.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벌어도 내가 더 즐겁겠다, 행복하겠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자영업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이 수입을 만들려면 내가 그쪽에 재능이 있어야 돼요. 좋아서 창업을 하는 건 취미예요.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하는 게 더 가능성이 있겠죠. 잘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해도 망하는 게 자영업이더라고요. 재능은 그냥 기본 요소인 거고 서비스 정신도 필요하고 흐름도 잘 타야 되고 운도 따라줘야 되고 센스도 있어야 되고 진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제가 전공한 거를 이용해서 창업을 했고 먹고 살고 있는 건데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내가 전공한 게 싫어서 뭔가 좋아하는 걸 찾고 있는 중이었죠. 제가 이런저런 일을 정말 많이 했는데 텀이 생겨서 제 전공으로 알바를 했어요. 제가 그걸 하면서 내가 이걸 해야 돈을 버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주의였는데 막상 돈을 버는 사장을 보니 아, 내가 할 줄 아는 걸 해야 되는구나. 그때는 제가 200만 원만 벌어도 정말 행복하겠다 이거였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내가 아무리 운영을 못해도 200만 원은 벌겠다 싶은 거예요. 내 이미지가 이 업종과 어울리는지 이것도 좀 많이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미지 변신을 해서라도 꾸며나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이라는 게 사실은 있잖아요. 꽃집 사장님, 유치원 선생님, 부동산 사장님 다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업종에 맞게 구축해 나가야 돼요. 저도 출근하면 가면을 씁니다. 제 이미지와 좀 다른 일이에요. 그래도 이 업종에 최대한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고 평소에 진짜 거지같이 입고 다녀도 출근하면 단정하게 입고 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인 거죠. 네 번째는 실무 경험이에요. 저는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자영업을 하는데 그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창업을 하더라고요.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나요? 내가 뭐 그 운영에 너무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됐다. 아, 그럼 뭐 할 말 없죠.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실무를 쌓아야 돼요.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경험이 많아도 내 가게를 차려서 운영해도 망하는 게 자영업이에요. 보통 뭐 회사 다니다가 사업을 해야겠어, 그냥 시작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적어도 카페로 치면 풀타임 근무 정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해봐야 되지 않나? 매니저급 정도는 해서 최소 6개월? 1, 2년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이 뭘 하는지 잘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해보면 너무너무 좋겠죠. 다섯 번째는 마케팅입니다. 홍보죠. 우리가 뭐 어찌어찌 해서 자리도 좋고 월세도 저렴하고 경험도 쌓고 내가 뭐에 어울리는지 잘 봐가지고 조건을 다 충족시켜서 차렸어요. 마케팅 이꼴 홍보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홍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수의 인원이 내 매출을 만들어주고 그 소수의 인원이 소문을 내주면서 나의 진가를 알아주고 내 매출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저도 초반에는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걸 일절 안 했어요. 입소문 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엔 진짜 매출이 오르는 게 정말 미비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어떻게 해야 좀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어서 홍보를 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먹히더라고요. 처음부터 같이 했더라면 자리 잡는 시간이 좀 더 줄어들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일만 잘해서는 될 게 아니고 돛을 엄청 크게 달아놨는데 바람이 안 불면 나아가질 않잖아요. 홍보 효과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비용만 들이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결국 돌아오더라고요.
당장은 효과가 안 나더라도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저희도 진짜 원시적인 홍보, 전단지 나눠주는 것도 해보고 인스타도 해보고 별걸 좀 다 해봤어요. 반응이 오는 게 딱 있더라고요. 내 업종이 어떤 거에 반응을 하나 찾으시고 그걸 중점적으로 더 나아가시면 돼요. 마지막은 서비스 정신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기본적인데 내가 내 영업장을 시작했는데 불친절하시거나 딱딱 다 칼같이 계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내 가게니까 불친절하는 거 내 마음이죠. 칼 같은 거 내 마음이지. 근데 다시 찾지 않아주는 손님도 손님의 마음이거든요. 자영업도 장사고 이 장사라는 게 다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모든 거를 다 무 자르듯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서비스를 막 대단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상대한 고객이 저로 인해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최소한 나쁘지라도 않게 돌아가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기분 좋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좋은 손님도 있고 진상이라고 하시는 손님들 계시고 하는데 제가 운영을 하는 6년 동안은 진상이라고 하는 고객이 정말 거의 안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같은 업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상황이 진상이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사람은 이걸 진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진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저는 웬만하면 요구 조건을 좀 들어주는 편이에요. 물론 저도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을 것 같으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지만 선을 좀 멀리 그어놓은 편이에요. 요구 조건들을 다 들어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들어준다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고객으로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게 한두 번 들어주면 계속 해달라고 하고 더 진상이 된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한두 번 더 요구하면 더 들어드리면 되죠. 저는 이제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더 아까운 거예요. 그런 게 계속 쌓이면 예민해지고 나 이거 운영하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해드리면 그런 분들이 만족을 느끼고 또 다른 분들을 데리고 와요. 나랑 안 맞아, 진상인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안 오시면 되고 내가 못 해드리는 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손님분들은 안 와도 그만이잖아요. 자영업을 하면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매출의 일정 금액을 고객님들한테 쓰려고 책정을 해둬요. 그러니까 미리 잡아놓은 예산이니까 쓸 때 아깝지 않은 거죠. 작은 돈에 아쉬워하면 매출은 오히려 안 오르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망하지 않는 기본 조건을 말씀드렸고 우리는 이제 잘 되는 것보다 망하지 않는 게 우선이잖아요. 자영업을 하면서 생각도 많이 바뀌고 느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진짜 많아요. 앞으로도 이 관련 얘기를 종종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